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굿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이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복지와 재난 사업을 이끌고 있는 갓피플입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해 희망의 손을 뻗어주고 계신 분인데요. 50년 가까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살펴온 의료인이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는 봉사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모든 곳에 이분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함께합니다. 내려서 뛰어서 신림사거리 건널목을 지나서 거기 있는 산소통을 메고, 산소통 굉장히 무거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 한잔 하시면서요. 예.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를 예. 나눠볼게요. 차가 좀, 목련차. 예, 목련차 좀, 준비했습니다. 예. 목련의 계절에 목련차가 좋죠. 그렇죠.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120년이 됐고 고종 황제께서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네. 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곳이었어요. 네, 1905년에 네. 고종 황제께서 칙령에 의해서 네. 대한적십사가 발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1909년에 우리나라가 주권이 일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1909년 말경에 우리 대한적십사가 일본 적십사에 합병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주권을 뺏긴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적십사가 한국 지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억울하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적십사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대한적십사가 다시 발족해서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독립군이 있고 그다음에 독립군을 치료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에 대한 부상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간호사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산불이 전국적으로 경북, 네. 경남 할 것 없이 뭐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났는데 네. 그 현장에도 항상 적십자사가 있었습니다. 네. 또 그 현장에 회장님께서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예, 저도 산불 난 현장에 예. 다 갔습니다. 네. 제일 먼저 가서 산불 현장도 보고 또 우리 봉사원들도 그 수거하는 데 가서 같이 오고 또 배식 봉사도 같이 오면서 우리 봉사원들의 그 수고를 얼마나 하는 거 같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봉사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심리 지원사들이 갑니다.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사, 그 다음에 쉼터 제공, 그 다음에 세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구호품을 줍니다. 심지어는 이번에는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네. 내복까지도 우리가 해서 또 그분이 쉴 수 있는 그 쉘터, 쉽게 말하자면 천막을 대어서 천막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모든 구호품을 다 듣고 그분들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대한적십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특히 이제 2023년이었죠. 튀르키예 지진 이후에 네. 이제 정말 거기가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에 네. 우리나라와 함께 그 우정의 마을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네. 그 이후에 거기에 편의시설을 또 개소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2023년도 2월에 네.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35만 채의 집과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네. 특히 튀르키예는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4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해줬고 또 튀르키예는 우리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모금을 했는데 자그마치 400억 넘게 모금이 됐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튀르키예 국민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400억 넘는 그런 모금이 돼가지고 예, 거기 지진이 난 이제 바로 옆에다가 또 지진이 또 나가면서 그 옆에다가 좀 안전한 지역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좋은 것을 다시 개조해서 임시주택 1000채를 지었습니다. 와. 마을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유치원, 그다음에 회의시설, 그다음에 모든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해놓고 약 2,300평 땅에 모든 편의시설 마을회관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됐고 또한 그 폐허시설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혈액원도 짓고 헌혈을 또 짓고 해서 지금 그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받은 나라에 우리가 빚을 갚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곳들을 또 방문하고 계시고 네. 일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네. 특히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적십자사 회장 자리는 일 잘하려면 일이 끝도 없다고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적십자 제가 얼마 전에 합천에 갔었습니다. 합천에는 이제 그 원폭 피해자들이 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1945년도에 미국에서 그 원자 폭탄을 쐈죠. 그때 이제 나가사키 그다음에 일본에 저기에 또 했는데 그 원폭 피해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이 계십니다. 거기를 제가 갔었습니다. 갔더니 적십자 총재가 30년 만에 왔다고 나보고 그래요. 이거는 총재가 오늘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적십자가 조직이 많습니다. 병원이 7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헌혈의 집이 156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혈액원이 15개가 있고 그 치유가 15개가 있고 병원이 7개가 있고 제가 원하는 데는 다 가고 오지 말라는 데로 다 갔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장이 저를 만나더니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속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또 마음을 비워요? 끝까지 물어봐요. 대법원장이.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복차공을 가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했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답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고 긍정적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회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특히 뭐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그러면서 누구나 진료센터 이것도 개소를 한 거잖아요. 누구나 진료센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나 진료센터 이름 그대로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취약계층 정말 그다음에 집이 없어서 그냥 서울의 노숙자들 또 외국인들 와서 아직 뭐 보험도 없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도 돈이 없는 분들도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그 고액 기부자들의 그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기부금으로 최고로는 김거석이라는 분이 저희에게 10억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천 적십자사에 누구나 진료센터를 만들었고 그 후에 통영 적십자사에 만들었고 불과 한 2주 전에는 서울 적십자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적십자 병원에 전부 누구나 진료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 없고 서름 없이 한국은 정말 복지의 나라다. 이런 것을 제가 꼭 인식해주고 싶고 그렇게 알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누구나 진료센터가 계속해서 잘 있다면 정말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에 예, 그럼요.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네. 회장님의 또 이야기를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보석함 안에요.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추억담이 될 수도 있고요. 후회담이 될 수도 있고요. 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 뽑아주시면 그 이야기를 한번 이 나눠보겠습니다. 보석도 들었습니까? 보석 같은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뽑겠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번 추억담입니다. 추억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예. 나는 신림동 역사의 산 증인이다. 네. 그렇습니까?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76년도에 거기 병원을 예, 여셨죠? 예. 네, 어떤 병원인가요? 예, 76년도가 그 당시는 뭐 우리 국민이 좀 어려운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악구인데 예, 거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물론 잘 사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우리 안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산부인과를 첫 번에는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저는 공군 군의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과 전문이고 저는 그래서 그 신림동 제가 또 공군 본부가 가까운 그 대방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어려운 또 지역에서 제가 거기다가 그 병원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과 전문의시라고 했는데 제가 회장님의 일화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산모를 위해서 산소통을 들고 뛰었다. 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그게 뭐냐면요. 네. 우리 한 사람이 산부인과. 제왕절개에 네. 산부인과 의사가 사형직을 하는데 보니까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다 그래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산소가 없으면 산모도 죽을 수가 있고 그쵸. 애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가 2월 말쯤 됐는데 눈이 오고 조금 미끄러질 때입니다. 그때 제가 우리 산부인과원 2층에 있을 때인데 그 계단을 내려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내려서 뛰어서 신림 사거리 건널목을 지나서 무단 횡단을 해서 가서 네. 선배 외과병원에도 2층인데 올라가서 막 허덕적해서 선배한테 뭐라고 거기 있는 산소통을 메고 산소통 굉장히 무거웁니다. 한 10, 거의 20kg 가까이. 그죠? 예. 예, 그걸 메고 와. 계단 2층 올라와서 산소를 갖다 놓고 이제 산소를 연결해서 네. 마취 의사가 이제 재연결해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제가 그 칸에 그 수술반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도 그래서 사람이 급할 때는 어디서 모르게 힘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디서 그 힘이 나온다 저도 좀 모르겠어요. 지금 들으라면 그 반도 못 들 것 같습니다. 진료를 이렇게 뭐 많이는 않는지 이제는 이제 과거부터 하시던 환자들 또 그분의 이제 아들 딸들 그리 이제 저한테 이제 주로 옵니다. 뭐 제 아버지 또 어머니를 치료했으면 그 아들 딸들이 추천해서 오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손자들이 저한테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치료를 합니다. 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도 엄청 바쁘지만은 가능한 한 내 가족같이 해줘요. 그래서 그분의 장점을 또 얘기해주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장점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진료를 이렇게 재미있게 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 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환자 치료도 해주면은 그분의 심리 치료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좋아해요.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의사로서 이제 생각하시는 명의란 어떤 사람일까? 예, 명의란 정의가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명의는 의술을 펼치는 의사도 참 중요하지만은 네. 인술을 펴는 의사가 진짜 명이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네. 환자 편에서 이해하는 의사 그리고 잘 물어보고 잘 대답해주는 의사가 명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잘 물어보고 잘 대답해주는 환자 편에 서주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쯤에서 그럼요.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담담담 토크 또 한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뽑아주시면요. 저희가 보석 네. 같은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예. 이거 뭐라고 썼을까? 다음은 진담이네. 진담입니다. 네.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적십자 회비를 내면 모두 돌려받는다? 네. 회비를 내면 돌려받아요? 예, 그게 이제 예. 그 말이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진담입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십자가 어떻게 운영되냐, 적자사가. 네. 저희가 대한적자사는 국민 성금으로 운영됩니다. 네. 모든 운영이나 모든 이재민에 대한 또 어려운 사람인 것은 전부 적십자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이재민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어떤 장애인 단체 가서 축사를 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예비 장애인입니다. 내가 언제 교통사고 나서 장애인 될 줄 몰라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장애인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온 사람은 다 온전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재민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 가면서 이번에 이제 뭐 산불이 났다, 또 어디 뭐 큰 홍수가 났다, 누가 나고 싶은다는 거 아닙니다. 전부 그분들한테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경북 지방에 경남 지역 울산에 났을 때 저희가 그 모금 창구를 열었습니다. 모금 창구를 열었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수급자 되신 분들도 작은 성금이지만 되었고, 또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큰 기업들, 또 여러 가지 뭐 연예인들도 뭐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연예인들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서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약 390억이 넘게끔 모금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많이 모금 연계 아니라 모았네요. 지금 자발적으로 다 올린 겁니다. 네. 짧은 기간에. 그래서 그거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쓸 것입니다. 그건 투명하게.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감사드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술적으로 또 돈을 써주신 분들, 네, 네. 기부자분들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적십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일단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헌혈일 겁니다. 네, 네. 근데 헌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네.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예, 많이 줄었다가 네. 우리 적십자 그 혈액관리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 본부가 원주에 있는데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헌혈하는 날이 6월 달에 이제 큰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후에 많이 줄었다가 코로나 들었다가 점차 회복해서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은 많이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80만 명이 헌혈을 해주셨는데, 네. 좀 아쉬운 것은 저출산이 되니까 10대, 20대의 헌혈이 많이 줄었어요. 14%가 줄었습니다. 인구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그래서 줄었군요. 외국에서는 10대, 20대가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너무 돼가지고 10대, 20대가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16세 이상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16세에서 한 70세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네.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못하니까 이번 텔레비를 시청하시고 나서 젊은 네. 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매 환자 돌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돌봄 사업,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다문화 학교를 만들었어요. 다문화 학교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런 편견을 무시를 안 당하고 차별을 안 당한다는 걸 위해서 다문화 학교에서 양천구에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문화, 한국의 법률, 한국의 여러 가지 교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졸업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학사모도 다 시키고 나도 박사모 다 쓰고 똑같이 대학 졸업증 똑같이 했어요.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긍심을 줬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긍심을 줬어요. 두 번째는 치매 돌봄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치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봉사원들한테 전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을 더 전문화시켜서 치매 봉사원들을 사설 자격증을 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인천병원에 치매 센터를 만들어서 치매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자살 예방입니다. 자살 예방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OECD 국가 중에서 2.4위가 우리나라가 많아요. 전국에 봉사원들이 있고 정사원들이 뭐가 있냐면 심리 상담사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얘는 자살 예방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시작을 금년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중점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인사할 때 명함 주셨는데 그 명함에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행복합니다라는 예.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이 문구도 회장님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거죠? 예, 제가 막 와 보니까 명함에 예. 뭐 이메일 뭐 여러 가지 영어로만 써 있다고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장 갖고 오라 해서 예. 영어 다 지워라. 한국말로 쓰자. 그래서 기부하는 방법, 헌혈하는 방법, 방법을 다 거기다 쓰고 밑에다 봉사하는 사람 항상 행복합니다. 네. 써라. 다 통일했습니다. 네. 이 벽자 사회 봉사하는 이 공무원 사람이 누가 헌혈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부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 가장 쉽게 명함을 받아서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는 봉사하는 사람 항상 행복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행복해요. 예. 누가 용서해 주는 사람도 행복하는 겁니다. 예.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도 용서를 해준 사람이 행복해요. 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봉사 남한테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네. 그 좋은 문구에서 진짜 보면 봉사한 사람은 얼굴이 스마일이 항상 있어요. 네. 저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남은 여생 진짜 봉사하면서 겸손하게 좀 남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다.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네,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만나요.